제가 최근에 배경서에 가가지고 시험 하나 보다 보니까 요트인데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에는 레이더를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요즘에 고급 요트, 고급 보트들은 당연히 레이더가 달렸는데 그게 달린 레이더 더 기능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그런 레이더이기 때문에 아주 기능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져 있죠. 반면에 대형 선박이나 해군 함정들은 보면 정밀한 걸 요구하죠. 그래서 간편하고 쓰기 편리하도록 첨단 기능을 넣어서 만들어진 레이더가 있는가 하면 아주 정밀한 작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레이더도 또 있는데 근본적으로 레이더는 전파를 활용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냐 정지하고 있는 것이냐 내부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그 시간 계속해서 누적되는 위치 정보를 이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움직이고 있으면 속도가 얼마나 있는 건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산으로 알아내고 그러면 이 배가 나중에 내가 가야 할 방향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또는 내가 현재 가고 있는 방향으로 다른 배가 접근하면서 위험한 상황, 충돌 상황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 레이더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의 이런 기능을 알파 기능이라고 하면서 최근에 컴퓨터 공학이 급진전을 이루고 저장 기능, 다음에 판단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도입이 되면서 드디어는 레이더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레이더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의 레이더의 기능에 대한 질문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가지고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최신 레이더들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레이더가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를 가지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그 작동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충돌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가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레이더의 전파를 발송하고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화면에 표시하는 이 기능 중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배들 연안에서 조그만하게 소형 선박을 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는 5톤 미만의 선박들은 레이더 같은 것들이 달려있지 않지만 보통 10톤, 20톤 넘어가면서 저 멀리 울릉도까지 갔다 올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선박들에는 야간에도 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레이더를 다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레이더를 장착한 배들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레이더 리플렉터가 있는 배들이 레이더 리플렉터에 의해서 그 배들이
원래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사하는 기능보다도 더 강한 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어디에 이용하느냐 하면 레이더 리플렉터라는 것을 추가를 했다면 상대방 배의 레이더 화면에 레이더 리플렉터를 달고 있는 배가 조금 더 강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 레이더 리플렉터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것처럼 직각으로 서로 교차하는 이런 모양 형태를 가지고 이것을 막대에 끼워서 배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이렇게 서로 직각으로 만나도록 해 놓은 이 레이더 리플렉터는 전파가 여기에 와서 부딪히면 이 부딪힌 것이 여기에서 다시 직각으로 꺾이면서 여기서 다시 원래 왔던 위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파가 이 레이더 리플렉터에 왔던 그 방향으로 그대로 다시 쏘아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레이더 리플렉터입니다. 이런 형태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레이더 전파를 발사했던 그 배로 신호가 되돌아가면서 화면에 여기에 반사 능력이 강한 물체가 있다라고 레이더는 확인을 하고 그 신호를 거기다 이렇게 화면에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위치에 내가 그물을 내려놓았다든지 낚시할 수 있는 어구를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표시를 해놓고 다른 배와 서로 물건을 주고받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용도에는 이 레이더 리플렉터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생산했던 요트에도 레이더 리플렉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배가 야간에도 항해를 할 경우에 다른 배에 내가 현재 여기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는 낮일지라도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끼일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요 레이더 리플렉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이 이 레이더 리플렉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리플렉터는 단순히 주변에 레이더를 사용하는 배에서 전파가 오면 이 전파가 부딪혀서 그대로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화면 이전에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 조난을 당한 사람을 레이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리플렉터 기능 더하기 자체 내부에 배터리가 있어서 강한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은
레이더 전파가 도착하면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스위치 역할을 해줘가지고 신호 전폭 회로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를 전폭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발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발사해 주느냐 하면 이렇게 신호를 발사해 줍니다. 즉, 맨 앞에 보이는 이 위치가 현재 조난당한 사람이 들고 있는 레이더 리플렉트 기능과 파워를 올릴 수 있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이것을 SAT라고 합니다. SAT는 영어로는 Search and Rescue 기능, 즉 수색과 구조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뜻입니다. Search and Rescue 해서 SAR이고요. 그 다음에 RT는 레이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오는 전파를 트랜스폼드, 수신해서 전폭해서 발사하는 기능을 가진 거다. 결국 SART라는 이것이 뭐냐 하면 조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지나가는 배에서 레이더를 작동할 때 레이더 전파가 이 장치에 다가오면 이 장치에 그 레이더파 수신을 해서 내부 회로에서 전폭을 해가지고 다시 쏘아주는 기능을 가진 특수한 장치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쏘아주기 때문에 지나가는 배의 레이더 화면상이 이렇게 점으로 찍힙니다. 즉 앞에 점은 작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이 점점 커져가는데, 이것이 뭐냐면 요 늘어나는 폭입니다. 그래서 중심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갈 때에 이 원호가 조금씩 이렇게 마치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 배가 있는 위치가 여기 커스가 있는 중앙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그 기계 장치가 있는 곳이 가장 먼저 찍히는 이 지점이 그 신호기가 있는 곳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위치에 조난당한 구명 뗏목이건 선박이건 사람이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위치를 향해서 이 신호를 본 선박은 진로를 바꾸어서 저 위치로 가줘야 되는 것이 국제적인 룰입니다. 인명구조 협약에서는 반드시 이 신호를 수신한 선박은 이 신호가 발사되는 위치로 가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거기에 정말 조난당한 사람이나 선박이 있는지 구명 보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있으면 구조 작업을 해주는 것이 국제협약이고 그것이 시면 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박에 레이더가 장치가 있고 그 레이더를 켜고 가다가 이런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중심점에서부터 일부 지점에서부터 화면 끝까지 점이 쭉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가 있는 쪽으로 배를 돌려서 가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신호가 잡히면 그때부터는 레이더의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강하게 쓰지 않고 레이더 잡음 제거 기능을 가장 적게 그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올려주죠. 그러면 소리가 커지죠. 그러면 버튼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소리가 적어지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더에서도 주변에서 전파 잡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전파 잡음은 제거시키고 배와 관련된 신호만이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잡음 제거 버튼을 사용해서 잡음 제거 기능을 상당히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로 전파 신호가 약하거나 또는 선박이나 레이더 전파가 아닌 다른 전파들은 이 잡음 제거 기능에 의해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 조난을 당해 가지고 지금 구조를 기다리면서 사트를 가지고 있는 선박에서 지금 몇 시간째 이 신호를 보내고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 이 배터리가 계속 소진이 되면서 배터리에서의 용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신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나가는 데에서 레이더, 잡음, 신호 제거 기능을 가장 강하게 올려놓으면 이 신호가 수신이 안 될 수 있죠. 화면에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신호가 확인이 한번 얼핏 되었다가 다시 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없네? 잘못 들어왔나 보다라고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반드시 국제협약에는 그 신호가 보였으면 즉시 레이더 화면에서 전파 잡음 신호 제거하는 기능을 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잡음 신호더라도 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라. 그러면 약하게 왔던 이 전파가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배 주변에 조난을 당한 고무보트나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레이더 화면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계속해서 점이 찍힌 게 나타난다. 그러면 조난 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서 조난 상황이 실제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활동 중에 레저 활동 중에 레이더가 탑재된 선박을 조종하게 되고 그 조종하는 상황에서 화면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즉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나라를 구한 그런 인명을 구조하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배를 돌려서 이 신호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가 다음에 화면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으로 바뀌면서 폭이 넓어집니다. 즉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 처음에 멀리 있을 때는 요 폭이 좁게 나타나다가 가까이 가게 되면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바로 배 옆에까지 가게 되면 전체가 동심원으로 그려지도록 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레이더 화면에 동심원으로 여러 개가 화면에 나타났다 하면 바로 조난당한 사람이 내 배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화면에 그려져 있는 원호의 개수를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예, 가까이 있으면
호가 12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레이더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들 중에 더 확인해야 될 것. 자, 레이더를 사용하게 되는 배에 있을 경우에 첫 번째 2만 볼트 이상의 전력이 소모되어서 멀리까지 전파 에너지가 발사하기 때문에 고전압에 주의해야 된다. 고전압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여기서 레이더를 사용하면서 레이더 전파 송신하는 때에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 몸에 쏘여서는 우리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이나 또는 사람 몸에 닿는 순간 그것이 마치 전자레인지처럼 3분 이렇게 계속 조이면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레이더는 자체적으로 1분에 15회전 이렇게 1분에 360도 한 바퀴 돌면서 이것을 몇 회전 하는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 한 몸이 레이더 전파를 받는 것이 1초가 안 될 수 있죠. 만약에 내 몸의 폭을 1초 안 되는 순간에 쏙 지나갔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마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파 같은 것이 내 몸을 훑고 지나간다 했고 그게 완전히 익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영향을 몸이 받습니다. 살은 익지 않지만 전파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세포의 수준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직접 인체에 닿지 않도록 특히 눈 동자 같은 것, 머리의 뇌세포 같은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레이더 안테나가 계속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강한 회전력 힘을 갖기 때문에 100노트의 바람에서도 회전하는 것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면서 회전하는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막는다고 이렇게 막아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테나 돌아가는데 가까이 있게 되면 사람이 부딪히면 튕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가 돌아가는 것 주위에 사람이나 또는 줌이나 이런 부분들이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레이더가 돌아가서 주변에 접근하고 육지나 또는 선박이 나타난다고 해서 배를 조종하는 조종실에서 레이더만 믿고 레이더가 가까이 물체가 다가오면 알람이 알려주니까 레이더에서 알람 울리기 전에는 주변에 다른 위험한 물체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바깥을 주시하면서 계속 살펴보면서 배를 조종하는 이 책임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엄중하게 견시 주변을 살피면서 배를 몰고 가는 이것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이유는 이렇게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를 너무 많이 믿고 태만히 하는 거죠. 최근에 자율주행 차량이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자율주행에 맡기고 잠을 자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어요.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으면 알람이 울리니까 운전대에 손무게만큼의 물병을 올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도로 위에서 일부는 자율주행 기능을 본인이 편리하게, 본인이 수월하게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데 또는 잠을 자는데 활용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이런데 바다 위에는 더 배들이 없죠. 도로에는 차들이 촘촘하게 오는 차, 가는 차가 서로 다 있는데 바다 위에는 육상의 도로처럼 그렇게 배들이 꼬리를 물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이 안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더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가까이 배가 오면 알람을 울려달라고 세팅을 해놓고는 다른 일을 하거나 잠깐 졸거나 이런 일이 생겼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고가 났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무리 레이더가 작동 중일지라도 반드시 주변 맨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배를 조정해라 하는 부분이 아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레이더와 관련돼 가지고 직접 레이더와 관련된 것은 고전압주의, 전자파주의, 그 다음에 안테나에 가까이 접근할 때에 신중하게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엄중하게 주의를 살피는 것은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실제로 레이더를 작동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변함없이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